안녕하세요 여러분, 축구입니다. 자, 처음 인사 올릴게요. 에코프로라는 종목 뭐 다들 알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차전지 탑이죠. 얘가 탑이었고, 그러니까 상승률 기준으로 그 다음에 얘 친구 이제 에코프로 BM이 있었던 거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 근데 이제 뭐 많이 조정을 주고 있으니까 뭐 걱정하실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참고로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이제 HMM이라는 종목, HMM이라는 종목을 요때 진입을 처음 했었고, 요때쯤이었습니다. 그냥 같이 그냥 쭉 그냥 하고 지금도 그냥 같이 하고 있는 유튜버입니다. 근데 자, 일단 뭐 HMM은 됐고, 근데 이제 뭐 우리 투자자 중에서도 이제 이거 해달라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한번 찍어보는 건데, 지금 일단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 솔직히 뭐 2차 전지라는 거는 섹터가 아예 다르죠. 아까 HMM이라는 종목은 해운입니다. 해운은 10년에 한 번, 약간 뭐 평균 10년에 한 번 엄청난 대상승을 일으키고 뭐 죽고 계속 죽다가 또 한번 뭔가 터져서 대상승 이런 곳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2차 전지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뭐 에코프로의 BM은 양극재라고 하는데, 이런 놈들은 다르죠. 이제 앞으로가 약간 기대가 많이 되는, 특히나 이제 뭐가 많아지면, 그쵸, 정말로 전기차가 많아지고 하면은 뭐 미국에서도 뭐 2030 몇 년까지 이제 뭐 전기차 어떻게 할 거다 막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그러니까 뭐 얘는 뭐 어떻게 보면 무한히 오를 것 같은 그런 놈이긴 합니다. 하지만 하나 먼저 약간 기운 빠지는 소리부터 말씀을 드리면, 뜻대로 안 가죠. HM도 마찬가지였습니다. HM이라는 종목이 어마무지했지만 이때부터 뒤졌고요. 2022년까지 해운주도 실적 좋았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들은 2022년 갈아치웠으나, 물론 얘는 이제 산업은행 산하에 있던 종목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뭐 전환사채 이슈들도 많이 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놈은 잘 못 갔을 수도 있어요. 분명히. 그에 비해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그런 면에서 좀 자유로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뭐 어쨌든 과한 상승이 일어났었고, 다들 알죠? 상승이 분명 골도 깊다 막 이런 말처럼. 근데 이제 이 골이 깊다가도 다시 또 친구가 뚫고 하는 게 주식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규 진입하려는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풀어서 보려고 하고요.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이 종목을 좀 알아보자 해서 퍼에 대해서 일단 좀 갖고 와 봤습니다. 퍼. 일단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퍼. 이게 이제 적정 주가를 계산할 때 가장 쉬운 거기 때문에, 자, 지금 2023년 컨센서스로 볼게요. 25.6이 나오고요. 에코프로 BM의 경우 지금 컨센서스가, 그러니까 예상치예요. 예상치가 지금 68.27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뭐 다들 알다시피 에코프로 BM은 에코프로만큼은 미친듯이 오르지 못했던 녀석이기는 하죠. 시총 얘는 15조였고요. 에코프로그램의 비용은 시총이 27조입니다. 당연히 다들 알다시피 엉덩이 무거운 놈이 덜 오릅니다. 물론 이게 이유였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좀 너무했어. 왜냐면 에코프로는 진짜 내가 봐도 놀랍게 올랐잖아. 10만원에서 거의 한 8버거? 8버거 찍는 데까지 불과 그냥 올해 1월에 샀으면 그냥 진짜 엄청난 해자 종목이 될 수 있었던 놈인데, 어쨌든 이놈을 다시 들어가려는 우리 입장에서, 자, 한번 이 계산식입니다. 다 엑셀로 다 짜놔져 있고, 자, 그럼 에코프로의 웨이트별 올해 25.6입니다. 상장 주식수는 이만큼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 얘가 그럼 영업이익에 따라서 예상 주가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여기서 지금 컨센서스로 나오고 있는 영업이익을 한번 보게 되면, 2023년 영업이익, 얘 누구야? BM이군요. 에코프로부터 볼게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 영업이익 예상치가 이거 억 단위거든요. 9,549억입니다. 9,549억. 이것 또한 제가 억 단위로 맞춰놨기 때문에 9549만 입력하면 돼요. 딱 그러면 얼마 나옵니까? 예상 주가가 91만 8천원 나옵니다. 즉 지금 싼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그것만 봤을 때. 그 밑에 이제 에코프로 BM도 같이 볼게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아까 예상 영업이익이 5,884억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5,884억을 넣어보면, 뭐, 계산식이 지금 뭐 잘못됐나 싶을 정도지만, 얘는 지금 엄청나게, 아직 엄청나게 더 오를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맹점이 뭐냐? 이거 안 따라가요. 이거 정확하게 맞지 않습니다. 절대 정확하게 맞지 않고, 이게 정확하게 맞았으면 여러분, 주식으로 돈을 누가 못 법니다. 누가 돈을 못 벌겠냐고. 그냥 이거 계산해 본 다음에 무조건 여긴 찍는다고 하면, 그러면 누가 돈을 못 벌어. 그러니까 이거 다 허상까지는 아니고, 그냥, 그렇구나. 그냥 저평가돼 있나, 고평가돼 있나의 정도만 보는 거고, 그렇게 쳤을 때는 그럼 에코프로가 더 매력적이냐, 에코프로 BM이 매력적이냐라고 했을 땐 당연히 누가 더 매력적입니까? 그쵸? 얘겠죠? 얘는 지금 뭐 10배 이상 오를 수 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더 매력적이기는 하나, 꼭 그렇지 않다. 일단 근데 그럼 결론적으로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나 그냥 단순한 그 퍼 계산을 했을 때는 뭐다? 매력적인 곳이다. 근데 여기서도 맹점이 있어요. 멀티플이 어떻게 되냐, 이게 퍼가 멀티플인데, 멀티플이
뭐 얘도 10이 돼버려. 그러면 엄청 그래요. 그러니까 멀티플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는 후행적으로 계산이 되는 거지 막 미리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없다. 예상은 할 수 있지. 왜냐면은 얼마를 벌어 드릴까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뭐 예상은 해볼 수 있지만 딱 떨어지진 않아. 멀티플 계산되는 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멀티플은 시총에서 영업이익을 나누면 되거든요. 근데 이 시총이라는 놈이 계산되는 방법은 뭐예요? 시총은 주가에다가 그걸 곱하는 거, 주식수를 곱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주가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이 되냐? 근데 이제 우리는 이게 궁금한 거니까 거기 치면 주가는 주식수에다가 시총을 나눈 건데, 애매하죠? 어려워. 이게 얘랑 엮이고, 그러니까 얘 여기 시총이 여기 들어가는데 어떻게 알아? 그렇게 치면 우리는 이건 예상해야 되고, 영업이익도 예상해야죠. 나와봐야 알지. 그렇기 때문에 그냥 미래를 먹고 사는 거다, 뭐 올라갈 거다, 영업이익 계속 오를 거다라고 생각하면 뭐 괜찮을 수도 있는 자리이긴 하나, 일단은 지금은 그다지 지금 뭐 아니지 퍼마 봤을 때는 괜찮다 라고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일단 얘는 지금 관심이 많은 애죠. 관심이 많은 애이기 때문에 뭐가 나온다? 그렇습니다. 지지 저항이 명확합니다. 예전에 HMM도 제가 어쨌든 채널이 좀 커질 수 있었던 이유는 지지 저항이 명확하게 잘 맞아 떨어졌거든요. 인기 많을 땐 그래. 왜냐면 보는 눈이 많거든. 그래서 그 지지 저항은 내가 지금 그거 보려고 딱 왔는데 안 보여요. 보이죠? 얘가 너 미친 상승이었기 때문에 이거 지지 저항이 여 1봉으로 안 보입니다. 그래서 분봉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여기서의 지지 저항, 여기를 한번 그거 볼까요? 안 이뻐요. 여긴 있네요. 분명하게. 분명하게, 뭐, 여기 한 1% 정도의 차이는 어쩔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어요, 값을. 근데 대충 그냥 요 라인 안에서 지지 저항이 보인다. 지지 저항이 보인다. 즉, 무슨 말이나, 에코프로 BM이군요. 한 26만원 선에서 약간, 뭐, 살짝, 들어가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더 밀리면 어쩔 수 없고. 근데 솔직히 주꾸미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지금 굳이? 근데 물론 26만원 그래도 지지저항이 보였으니까. 에코프로를 한번 보게 되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지지저항이 1봉으로 봤을 때는, 이쁜가는 보이지 않는 것 같고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이죠. 이제 분봉, 60분봉으로 한번 확대해서 보는 겁니다. 확대하게 보게 되었을 때는, 요 라인 정도, 근데 이쁘진 않습니다. 이 지지저항이 이쁜 거는 옛날부터 말씀드리지만 이래야 돼요. 조금 더 이런 건 좀 별로란 말이야. 이래야 돼. 약간 뭐죠? 이거 그 고려 항아리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건 안 보인다. 근데 어쨌든 뭐 대충 그거 보면 46만원 선이다. 46만원이면 최고점 대비 정말 좀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 좀 많이 떨어지기는 했으나 뭐 어떡해, 많이 올랐잖아. 근데 또 이러다가 얼마든지 다시 돌려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일단 여러분들 주식이라는 게 다들 알다시피 종목도 그렇지만 뭐도 중요합니까? 거시적인 것도 중요합니다. 미국장이 밀리면은 얘도 같이 밀리지 말란 법 없거든요. 얘가 만약에 지금 이제 시장에서 관심이 소외가 된다면, 주도주들을 이제 뺏기게 된다면, 로봇이나 AI가 주도주가 된다면 얘는 이제 시장 따라 갈 수도 있거든. 그래서 거시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한테 하나 말씀드리면, 이번 주에 중요한 건 빅테크 기업들 실적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게 되듯이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게 이번 주에 발표되는 애들이에요. 미국장 같은 경우는 참고로 장 중에 발표하지 않습니다. 되게 좋은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장 중에 발표되니까 빵 할 수도 있고 빵 할 수도 있는데, 미국장 같은 경우는 장중 아닌 장후에, 아니면 장전에, 아니면 장후에 발표되는 이런 뭐랄까 좀 선시장이죠. 그래서 아무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애들, 그러니까 기술주들, 뭐 메타 이런 애들이 다 뭐에 영향 끼칠 수 있는, 그쵸? 나스닥 지수 자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애들이니까 이런 애들이 지금 발표를 앞두고 있고,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사람들이 예상하는 건 실적 시즌이 될 거다. 실적이 좋게 나오면, 지금 안 그래도 여러분 시장을 가장 짓누르고 있는 큰 그건 뭐였습니까? 맞습니다. 경기 침체입니다. 경기 침체예요. 경기 침체가 가장 짓누르고 있었던 가장 큰 팩터인데, 이 경기 침체에 대해서 기업 실적들이 만약에 무너지지 않는다면, 참고로 이번 실적 발표에서는 작년에 이제 해고를 많이 시켰었습니다. 미국 기업들에서. 그 해고시킨 거에 대한 대가가 나와요. 근데 솔직히 해고를 많이 시켰다는 거는 뭐에 줄여드는 거예요? 맞습니다. 고정비가 줍니다. 고정비가 주기 때문에 오히려 뭐다? 긍정적인 실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올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줄어든 이거의 결과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떨어졌다 하면은 이제 진짜 힘들다. 사람들이 주머니 안 연다. 그냥 경기 침체가 정말 오는구나 라고 볼 수 있고, 그와 반대로 이렇게 했더니 좋아졌어. 그러면 이거 진짜 경기 침체 피해갈 수 있는 거 아닐까? 이번에 우리가 해냈다 라는 식으로 잘 흘러갈 수 있는 거죠. 이와 더불어서 27일날 같이 발표되는, 이번 주 목요일인가요? 27일날 이제 미국 GDP가 발표가 됩니다. 미국 GDP 1분기께 발표되고요. GDP는 뭐예요? 1년 동안 총생산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얼마나
경제가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냐? 참고로 미국 GDP 같은 경우는 작년 1, 2분기에 마이너스였습니다. 작년 1, 2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미국에서 그 침체를 결정하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 기간이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뜨면은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침체로 보는. 근데 그 이후로는 뭐가 됐다? 3, 4분기 그리고 1분기까지 A분기 모르겠고 플러스가 됐다. 그 다음부터. 무슨 말이다? 요때가 정말 경기 침체였을 수도 있다입니다. 예. 근데 몰라요. 이제 시작일 수도 있죠. 즉, 이 GDP가 다시 음으로 빠져드는 시점이 이번일 수도 있고, 음으로 빠져들면 당연히 이 경기 침체 위험이 커진다고 생각할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될 수 있다? 시장은 밀릴 수 있다. 그와 더불어서 자칫 잘못하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도 밀릴 수가 있겠으나,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26만원, 그나마 보이는 지지 저항이 하나 있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요봉으로 안 봤나요? 뭘로 봤었죠? 모르겠습니다. 40몇만 원에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좀 멀었다. 그 지지 저항 처리까지. 그러니까 신규 진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기다릴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언제든지 또 미친 척하고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우리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예.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 만약에 그 네이버 컨센서스대로 다 나오면은, 잠깐만 이게 맞나? 에코프로 53만 원? 아니지, 멀티플을 바꿨군요. 멀티플을 내가 바꿔서 그렇죠. 멀티플이 아까 우리가 계산했을 때가, 계산은 아니고 이거 뭐 나와 있는 거지. 멀티플 올해 25.6이니까 만약 이대로 다 맞아 떨어졌다고 쳤을 때 25.6. 여기 나와야 되잖아. 그러면 이게 다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그 81만 원. 바로 보이죠. 최고가도 뭐했다? 이 최고가 82만 원도 여기에 부합하진 않았다. 그러니까 뭐 10% 정도 더 오를 수도 있었다. 근데 다시 말합니다. 안 맞아요. 절대 안 맞는다고 이거. 그냥 추정, 예상 해보는 거야. 이러니까 이렇게 했구나. 왜냐면 알다시피 계산할 때 들어가는 이놈들이 다 뭐다? 다 그냥 나온 걸로 볼 수밖에 없다.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거. 그냥 우리는 기대를 거는 거죠. 근데 너무 얘가 너무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조정이 올 수 있는 거지. 그러고 나서 뭐 나중에 갈 수도 있어. 근데 또 여기서 하나 또 기억해야 될 건, 내가 처음 찍는 거다 보니까 기본 상식 같은 것들인데, 여기서 변동될 수 있는 게 누구예요? 다 변동될 수 있지만 이것도 변동될 수 있는 거 알고 있죠? 지금 참고로 보니까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 수량이 나오는 것 같은데, 수량 별로 안 크니까 별로 긴장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거 있고, 그리고 그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한다고 나오더라? 신주 상장이었나? 에코프로가 공시를 보니까 추가 상장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 75만 주 추가 상장으로 그러죠? 2,600만 주가 있는데 70만 주이기 때문에 이것도 영향이 엄청 크진 않을 거다. 하지만 영향이 어느 정도 있을 수, 한 3% 정도 신규 상장하는 거잖아. 왜 또 이게 영향 끼치는 거냐? 죽고만 하고 누가 물어본다면, 어차피 처음 보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여러분, 주식수가 늘면요, 시총이 어떻게 돼요? 주식수가 늘면 오르죠.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냐면 시총은 뭐야? 그 기업의 가치 같은 거예요. 가치 값지가 오르는 거잖아. 그래서 주가가 어떻게 된다? 일반적으로 떨어집니다. 맞춰줘요, 시총을. 이해돼요? 주식수가. 근데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에코프로가 지금 신규 상장되는 주식수도 그렇게 크지 않고, 지금 전체 상장되어 있는 거 대비,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유상증자 통해서 이제 나오게 될 주식수가 그렇게 크지가 않다.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뭐하다? 영향은 미미미할 거다. 하지만 에코프로 BM보다는 그 영향은 에코프로가 조금 더 클 수도 있다. 왜냐면은 에코프로 BM은 이미 상장되어 있는 주식수가 너무나도 많은 반면 그에 비해서는 적잖아. 그런 얘기다. 근데 뭐 이것도 이미 반영됐을 수도 있어요. 조금만 이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자,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차 전지 시장이 요즘에 너무나도 핫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 국민의 눈이 여기 쏠려 있는 게 맞는데요. 맞는데 그건 단순히 우리가 퍼만 봤을 때는 뭔가 아직은 네이버 기준으로 또 본 겁니다. 어쨌든 아직은 얘가 더 오를 것 같은데 라는 기대를 할 수 있는 게 맞습니다. 특히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오르지도 않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였죠. 잠깐만. 내가 이걸 잘못했네. 잠깐만. 이거 잘못했네. 죄송합니다. 많이 오르는 게 아니구나. 이거 잠깐만. 아이고 이거잖아 이거. 죄송합니다. 이 부분 잘못했네요. 많이 50% 오르는 거네요. 50%. 어쨌든 결론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 아직은 둘 다 더 오를 수는 있다. 하지만 그게 맞지 않는다라는 걸 꼭 기억하면서 참고하면서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나는 지금 안 들어갈 것 같아요. 난 좀 이따 들어갈. 아니면 항상 여러분 투자할 때는 분할 매수가 답이에요. 그거만 알아두세요. 분할 매수 계속하면은 돈 법니다. 그래서 이 분할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시점들도 한번 얘기를 받고, 뭐 거기에 온다고 바로 반응이 보이지는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인기 많은 종목들은 반응 보입니다. 지지 자리에서. 왜냐면 이 자리 보는 사람도 많거든. 아무튼 여러분
계속 찍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찍는 동안은 함께 즐겁게 하면서 2차 전지 투자 잘 됐으면 좋겠고, 저도 이제 이 종목에서 좀 더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공부를 좀 더 해보면서 들어간다면 같이 열심히 했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언제셔서 언젠가는 줄인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